나의 인간관계를 되돌아볼 시간. 높은 지능을 소유하고 무리지어 생활하는 동물인 인간에게 관계는 영원한 화두다. 모든 사람은 가족, 친구, 지인 등 인간을 떠나 살 수 없다. 그렇게 인간관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좋은 사람들을 많이 사귀고 관계를 넓히는 행위는 분명히 일과 생활 모두에 유리할 수 있다. 중국 상하이에서 사업을 하는 리처드는 지인이 많으면 아무래도 일처리가 쉽죠. 사업하는 사람에게 그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라고 늘 말한다. IT 기업을 운영하는 그는 새로운 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다고 한다. 사업 당시 여러 면에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지만 오랫동안 쌓아온 인맥을 총동원해 성공적으로 앱을 출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과잉관계의 폐해도 실감했다고 했다. 내 연락처 중 3분의 2는 진짜 관계가 아니에요. 하지만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죠. 나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요. 다른 의도는 전혀 없는 것처럼 말이죠. 리처드는 관계의 긍정적 효과를 누리는 동시에 너무 많아서 생기는 번거로움을 감당해내고 있었다. 무의식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껴 일과 생활의 무게중심을 관계 맺기에 두었고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을 사귀었으며 부지런히 사람들과 연락을 유지했다. 물론 그의 우려처럼 부정적 효과도 생겨났다. 그는 매주 수많은 접대와 전화통화를 하고 틈나는 대로 SNS를 샅샅이 훑고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에 친절하게 답장을 보내야 했다. 정기적인 모임도 빠짐없이 참석했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그야말로 죽을 만큼 피곤한 지경까지 최선을 다해 인맥을 관리했다. 어느 순간 리처드는 자신의 관계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다며 나를 찾아왔다. 그는 자신의 연락처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지금처럼 빈번히 연락하는 일은 그만두고 연락처를 분류하고 정리해 소수의 진짜 관계만 남길 생각이라고 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말 중요한 사람에게 집중하기 어렵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2014년에 우리 연구팀은 전 세계 9개 도시에서 나와 친구들이라는 제목의 설문조사를 한 바 있다. 이 조사는 크게 다음 3가지 질문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지금 당신에게는 좋은 친구가 몇 명 있나요? 지금 당신은 친구가 부족하다고 여기나요? 지금 당신은 관계 유지가 부담스러운가요? 6개월 후 우리는 14만 개의 응답을 수집했고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했다. 그 결과 응답자 중 86%는 좋은 친구가 4명 이하이며 일과 생활에서 친구가 부족해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동시에 응답자 중 72%가 과잉관계로 곤혹스러울 때가 있고 자신이 관계 유지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여기고 있었다. 진짜 친구가 부족해 열심히 사교에 노력하지만 여전히 친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대부분이라는 게 현실이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전통적 사교 방식을 포기하는 것이다. 최대한 멀리 그물을 던지고 그물에 걸리는 양으로 성공 여부를 따지는 전통적 사교는 그 폐해가 작지 않다.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이러한 대용량 사교 전략이 더 크게 확산되었다. 지금 당신이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인맥 관리에 쏟아붓고 있고 그 때문에 곤혹스럽다면 바쁘기만 하고 손에 쥐는 것은 하나 없는
과잉 관계증을 앓는다고 볼 수도 있다. 이 과잉 관계증에 걸린 사람은 매일 3시간 혹은 그 이상을 각종 사교행위, 예컨대 모임 참석, SNS 대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업데이트 등에 소모한다. 또 시간만 나면 휴대폰으로 각종 SNS와 커뮤니티에 들어가 새로운 소식은 없는지 둘러보곤 한다. 직접 대화를 나누거나 온라인에서 채팅할 대상이 없으면 몇 시간, 아니 단 몇 분만 지나도 불안감을 느낀다는 사람이 적지 않다. 지인 중 한 명은 12시간 정도 SNS를 못하게 된다면 자신은 돌아버릴 거라고 말했다. 내가 볼 때는 아마 12분도 못 견딜 것이다. 그렇다고 그가 SNS로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다. 유명인들의 일상을 둘러보고 쇼핑 또는 의미 없는 잡담을 나눈 것이 전부다. 현대인들은 각종 사교활동에 빠져 있으면서도 늘 고독감을 느낀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지만 그렇다고 모든 인간관계를 멈출 수도 없다. 우리는 반드시 과잉관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지만 현대인들에게 SNS를 끊고 친구들과의 정기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다면 끔찍한 형벌과 다름없다.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과잉 관계의 폐해를 인식했다고 해서 반대편 극단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춰 이성적인 사교 전략을 통해 좋은 친구, 우수한 인맥 자원을 얻기 바랄 뿐이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의 주제다. 힘들어도 놓지 못하는 관계의 끈.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많이 접한 사례가 바로 리처드처럼 관계를 실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경우다.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일과 생활에서 필요하다는 이유로 과잉 관계증을 앓고 있다. 힘들고 두렵지만 사교로부터 멀어지지 못한다. 특히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심리적 모순에서 오는 고통을 많이 토로해온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기업의 마케팅 매니저로 일하는 언더우드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말수가 적거나 점잖은 영업사원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 일을 잘해내려면 어떤 사교 현장에서도 스타가 되어야 해요. 쉼없이 명함을 돌리고 또 받아야죠. 탁월한 위장술과 연기력으로 사람들을 향해 꼬리를 흔들고 주목받아서 각종 인간관계 혜택을 손에 넣어야 합니다. 언더우드는 이제 겨우 32살이지만 마케팅 매니저로 일하는 2년간 70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다. 매주 3일씩 쉬고 1년 중 20일은 장기 휴가를 받아 가족과 함께 하와이나 말레이시아로 여행을 떠난다. 그런데도 언더우드는 늘 힘들고 피곤하다고 했다. 특히 인맥 관리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마치 커다란 산처럼 그를 짓눌러 종종 호흡이 불편할 정도였다. 언더우드가 하는 사교 활동의 80%는 그의 본심과 달랐지만 일하는 데 필요하므로 어쩔 수 없이 상대방에게 장단을 맞춰야 했다. 그는 매주 자신의 시간 중 40% 이상을 사람들과 만나거나 사람들에게 연락하는 데 쓴다. 종종 가족 모임까지 열어 그들을 초대하기도 하는데 그중 어떤 사람은 이름마저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다. 언더우드는 이 방식을 멈춘다는 생각만 해도 왠지 모를 죄책감을 느꼈고 힘들긴 해도 이런 일들이 자신의 커리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정말 그럴까? 단순히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 사람의 미래까지 결정할까? 적어도 언더우드는 그렇게 믿었다.
그는 넘치는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시간뿐 아니라 정신적 대가까지 치르고 있다. 한 번은 해외 출장을 떠나 미국 친구들과 연락이 잠시 중단된 적 있었다. 그 며칠 동안 언더우드는 마치 자신이 방출된 것 같은 고통스러운 감정에 휩싸였다고 했다. 갑자기 내가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없고 그들이 나를 바라볼 수 없다니 정말 끔찍했죠. 페이스북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끔찍한 고독감을 느꼈어요. 정말 견디기 힘들었다고요. 자기 손으로 과도하게 끌어올렸거나 확대한 관계의 수요는 마치 자신을 향해 던지는 올가미와 같다. 언더우드처럼 자기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조차 이 올가미에 걸린 사냥감이 되곤 한다. 사람들은 무리 속에서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 좀처럼 관계의 끈을 놓지 못한다. 맹목적으로 모든 에너지를 인간관계에 쏟아붓는다면 응당 있어야 할 사교의 진짜 가치를 맛보지 못한다. 어쩌면 그 관계가 당신이 일과 생활에서 느껴야 할 자유를 앗아갈지도 모른다.